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시간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기업들, 예비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성공 패키지, 그리고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활용법과, 그리고 이들 창업 패키지 사업을 노린다면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하는 활용 팁을 공개해 드릴 거고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서 작성하는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티스토리 블로그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활용법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인당 최대 한 달에 19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용한 청년이 월 보수 총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최대로 인건비가 18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노무비도 10만원 추가해서 190만원을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월 보수 총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직업 임금의 90%까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노무비 10만원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하는 청년이 IT 활용 가능 직무에 종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기업 자격 요건은 제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한도는 즉 몇 명까지 뽑았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여일 전월의 말일 기준으로 기업의 근로자 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당 최대 10명 한도로 지원을 합니다. 아래 지원 한도 예시를 한번 보실까요? 규모별 지원 한도라고 해서 5인 이상의 기업은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최대 한도는 30명입니다. 물론 별도 승인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큰 빅 프로젝트를 할 때는 최대 2배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의 기업,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성공 패키지 등을 지원하는 기업이 아마 5인 미만 기업에 해당될 텐데요.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까지 지원을 합니다. 물론 별도 승인 시에는 최대 2배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인 기업이면은 기본 지원 한도가 최대 10명인데 별도 승인 최대 2배까지 가능하다 하니까 20명이 되고요. 3인 기업 같은 경우에 기본 지원 한도는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니까 3명입니다. 그러나 별도 승인 시 6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할 곳은 워크넷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보통 워크넷 디지털 누리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라인으로 사업을 신청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소개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운영기관 조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참여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물론 회원 가입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파트인 창업 패키지를 노리는 기업들, 아주 초기 기업일 겁니다.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 티스토리 블로그 창업사령관의 비밀 노트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 포스팅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초기 기업들, 창업사령관 유튜브에서 주로 초기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을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창업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성공 패키지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 신청할 기업들은 인원이 5인 이상이 안 된 경우가 많을 겁니다. 다양하게도 이들 창업 패키지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이 속하는 업종들은 1인에서 4인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까 예외로 1인에서 4인 기업이지만 신청 가능한 업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식 서비스 산업입니다. IT,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연구 개발업, 광고업, 회계 및 세부 관련 서비스업 등 이런 업종은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장비라든지 어떤 시설 인프라도 별로 필요하지 않은 기업들이 지식 서비스 산업에 포함됩니다. 지식 서비스 산업 기업들도 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래 지식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명을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사업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 콘텐츠 사업도 만화 출판업, 요즘 웹툰 아주 핫한 아이템이죠. 일반 서적 출판업,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광고 대행업, 그리고 5개 및 전시 광고업. 보시면은 정직원은 아주 적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외주로 많이 맡기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 업종 같은 경우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육성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된 업종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성장 유망 업종이라고 있습니다. 로봇, 신소재, 헬스케어, 친환경, 전기전자 등 물론 이 성장 유망 업종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 그리고 문화 콘텐츠 분야도 포함됩니다. 제가 성장 유망 업종 주요 품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해당되시는 그 품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유망 업종 아까 말씀드린 그 업종의 전방 후방 산업이 있습니다. 이 전방 후방 산업도 한번 보셔가지고 본인 아이템이 여기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로 혁신형 중소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벤처 인증 기업, 벤처 확인서를 받은 기업이라든지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메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속하는데요. 혁신형 중소기업들도 직원이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로 청년이 안정적으로 IT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된 기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운영기관이 전국에 11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관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의 관할 고용센터가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본인 사업이 이런 아이템이고 그리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IT 직무를 이렇게 수행할 수 있다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쪽에서 확인을 해줄 겁니다. 한번 신청해 보세요라고. 그러면 확인되시면은 신청을 해보십시오. 기타 기업의 요건으로는 아래 워크넷 디지털 누리집 사이트의 자격 요건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청년 채용은 참여 신청 승인 제가 바로 추후에 설명드릴 건데요. 신청을 한 다음에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워크넷 사이트로부터 승인을 얻으면 3개월 이내에 채용을 하셔야 합니다. 청년의 채용일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위적 감원 제한입니다. 이게 왜 있냐면요. 한 사람을 자르고 한 사람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청년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 거죠. 기존의 인력을 유지하면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한 명을 채용해야지 고용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위적 감원으로 인한 지원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뒀습니다. 인위적 감원을 방지하는 기간이라 해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개월 동안 그리고 실제 채용하는 날까지 감원이 떠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채용 이후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 인원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합니다. 이후의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2명을 뽑았는데 채용 이후 인위적으로 1명을 다른 사람을 내보냈어요. 그러면은 감원 인원수가 1명이니까 실 2명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감원 인원수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1명이 되겠죠. 그 1명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여 제한 업종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안 되고요. 학교라든지 주점업 이런 부분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즉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이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인건비 부담을 느끼실 건데요. 이런 비용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으로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강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서 작성 팁입니다. 신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사령관의 비밀노트 블로그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서 작성 팁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 사이트인 워크넷 디지털 누리집으로 접속을 우선 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참여 신청으로 바로 가기를 하시면 되고요. 접속하셔가지고 우선 운영기관을 한번 조회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에 119개의 운영기관이 있습니다. 이들 운영기관들은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를 하고 있어서 신청하시는 기업의 소재지가
속한 권역을 확인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빨간색 표시처럼 권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소재지가 강원도라면 이 강원권이 속한 1권역의 운영기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이 1권역입니다. 운영기관을 확정하셨다면 그 다음 바로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참여 신청 단계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운영기관을 선택하시고 사업장 현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다음은 채용 계획 및 채용 한도를 초과 신청할 경우 2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초과 신청 시 사유를 입력하는 파트입니다. 5인 이상의 기업의 경우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까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의 경우에는 채용의 필요성, 그리고 직무 내용, 예상 결과물 활용 방안 등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용기관이 검토 그리고 승인을 받으면은 2배로 한도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채용 유형란이 있는데요. 채용 유형란을 클릭해 보시면 콘텐츠 기획형,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이 있습니다. 사업 취지가 디지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므로 IT 관련 업무들로 유형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 입력란에는 채용해야 할, 기업 입장에서 생각할 때 채용할 직원이 보유해야 할 자격증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굳이 꼭 필요한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했을 때는 자격증을 입력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 업무란에는 예를 들어서 채용 유형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중에 콘텐츠 기획형에 해당할 경우 홈페이지 기획 및 관리, 그리고 SNS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을 입력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계획 및 첨부 서류 등록하는 파트입니다. 보통 첨부 서류에는 회사 소개 자료, 그리고 각종 인증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소개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는 첨부를 최대한 하십시오. 보시면 직무 수행 계획 입력란에는 예를 들어서 채용 유형이 콘텐츠 기획형일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 개설을 통한 제품 마케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을 통한 제품 홍보,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널 개설을 통한 고객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과 창출 계획 입력란에는 회사의 성과, 매출처 확보 및 매출액 달성, 그리고 마케팅 홍보 건수 등으로 성과 창출 계획 입력란에 작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성 파트는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참여 신청 클릭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걸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여 신청을 하시면은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참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선정 후기에 대해서도 업로드한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영상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단은 사업 신청서 작성, 그리고 신청 단계까지만 우선 영상을 찍었고요. 차후에 신청서 작성 후에 승인 받는 과정, 승인 받은 후에 운영기관과 신청기업사의 협약 체결 단계, 그리고 채용자 명단 통보 단계, 마지막으로 지원금 신청 단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